지역 아파트 갭 투자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속초시가 국토교통부에 동서고속철도 속초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심의 단절과 경관 훼손을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주의 한 대학이 전국 고등학교를 돌며 이색 설명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등 미래 이동수단 관련 연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설명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국내 전기차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는 데다가 재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자자들이 원주 등 강원 지역 지방도시로 몰리면서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덩달아 뛰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매매가가 9,500만 원인데 전세가는 오히려 2,500만 원이 높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 57제곱미터가 2달 전만 해도 9천만 원에 팔렸는데 전세 가격은 1억 1천만 원으로 매매가보다 2천만 원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역전세 현상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놓인 이른바 깡통 전세 물량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전세가가 아파트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 수준으로 보는데 도내에서는 원주를 비롯해 춘천, 강릉 등 빅3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 전세는 갭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원주는 한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가 분석한 갭 투자 증가 지역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작년에 사실은 전세 물건이 많이 귀했습니다. 거기다가 외지 투자자분들이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취득세랑 또 나머지 어떤 법적인 완화를 인해서 갭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와 매매 갭이 1도 없이 만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전세금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꼼꼼한 사전 점검을 강조합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적절한지, 또 집주인이 실제 아파트를 소유했거나 국세를 체납한 것은 없는지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세금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합친 액수가 매매가의 7, 80%를 넘게 되면 소위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전국 1,600여 곳에서 모두 3,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지방 갭 투자 열기가 풍선 효과처럼 번진 가운데 내년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지역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엿새 만에 3,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2일 0시 기준 강원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3,1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642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역별로는 춘천에서 585명이 발생했고 원주, 강릉, 속초 등 8개 지역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131개 중 52개를 사용해 39.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4차 백신 접종률은 13.5%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10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을 정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원강수 시장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 조정용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담팀을 만들어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과 전용 콜센터,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동서고속화철도 속초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량 건설로 인해 도심의 단절과 설악산 조망이 훼손된다는 건데요. 속초시는 교량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 소야벌입니다. 설악산을 마주한 이곳에 동서고속철도의 종착역인 속초 통합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흙을 쌓아 올리는 토공 방식으로 철도를 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토공 방식보다 교량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속초시의 계획대로라면 설악산을 통과한 동서고속철은 물론 동해 북부선까지 교량을 통해 이곳 소야벌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급한 행정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속초시는 시내 한가운데에서 조망권은 사라지고 교각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춘천이나 타 지역의 교각으로 세워진 지나는 철도 노선들은 전부 다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회를 하든지. 지역사회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과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보다 교량 건설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수천억 되는 원인자 부담을 해소하기는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가 안 된다면 도심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교량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춘천 구간은 계획 단계에서 이미 지하화로 설계됐습니다. 지상으로 가면은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 간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음 부분에 대해서도 암만 해도 지하로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모두 7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데 턴키 구간인 1공구와 7공구는 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고 착공됐습니다. 이르면 내년쯤이면 모든 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각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죠. 원주의 한 대학이 전국 고등학교를 돌면서 이색 설명회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미래 이동수단을 연구하는 특성을 살려 고등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수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오자 로봇이 마치 사람처럼 뒤로 피했다가 들어갑니다.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이 학과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코딩 등을 활용해 미래 운송수단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격증을 되게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 막 설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최소 5개 막 이렇게 따는 사람도 많고요.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 하는 그런 수업보다도 더 이해력 높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많기 때문에. 미래 이동수단을 연구하는 특성을 살려 전국 고등학교를 방문해 이색 학과 설명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증강현실 AR 기계로 조종되는 자동차의 경주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합니다. 설명회에 참가한 고교생들은 보다 실감나게 자신이 미래에 만들 로봇이 어떤 건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실제에서 궁금증을 풀린 것보다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거 좀 더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의 한 해 신입생 정원은 40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특히 자율주행 분야는 전문 인력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지금은 사회가 모든 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 실크로드가 있어서 그 물건이 이동되면서 큰 부가를 창취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물건이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부가가 창취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라대는 우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동수단의 혁신을 가져올 청년들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는 만큼 전기 화재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는 데다 또 불을 꺼도 다시 발효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한 차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69건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불량, 그리고 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는 게 화재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한 번 불이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돼 있어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닿으면 불길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 차량 아랫부분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살아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차량 전체를 덮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차량 아랫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수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진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게는 수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화재 대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진압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 전기차는 한 번 불을 끄더라도 다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리하게 자체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상시 차량을 충전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인 차량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와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성군 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고성소방서는 지난 1일 저녁 7시 53분쯤 고성군 자작도 해수욕장에서 43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시간 30여 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피서객이 물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하면서 119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해양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방화를 예고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일 오전 10시쯤 신원 미상의 인물이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곳곳에 신원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등의 방화 예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휘차와 펌프차, 구급차 등 장비 7대와 인력 10여 명을 청사로 투입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중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협박 전화를 걸어온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강원도가 이달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춘천시와 강릉시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